안녕하십니까. 괜찮나요, 소리요? 네, 자, 보시고.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등기부터 할 차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지난주 복습. 자,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제목만. 제일 처음에 그거 나왔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날짜가 이제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 파트니까 뭐 지금 실수 마시고. 첫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 두 번째 그거 왔어요. 토지 이동, 그 이제 신청권자 부분. 세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 마지막에 지적 측량. 네 가지였어요. 네 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거기에요. 지적 정리 파트. 자, 그래서 책 한 표 보세요. 자, 지적 정리만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하면요. 자, 353 표 보시면 거기 이제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이제 지적 정리. 보시고 이 말은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이죠. 여기는 대신 이제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파트는 또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가 뭐가 왔어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두 번째. 이 정정을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이렇게 이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그 등기 촉탁. 마지막에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이렇게 이제. 일단 타이틀 4개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적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첫 번째는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비교했죠.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둘 다 지적 공부와 이제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여기도 해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고, 자, 요 정리는 양자가 불일치하죠. 여기가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이거는 후발적 사이로 그랬어요. 후발적. 자, 후발적은 무슨 말? 나중에. 처음에는 일치했죠. 나중에 불일치하더라. 그때가 이제 이때가 정리 대상이에요. 그럼 정정은 자,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는 뭐다? 이유는 원시적. 자, 원시적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습니다. 그 뜻이죠.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정리는 이렇게 했어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자,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그럼 보세요. 후발적이란 말은 자, 나중에 불일치하죠. 그러면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죠.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왔고,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럼 이제 두 가지죠. 그럼 이거 또 잘라야죠. 그래서 정리는 자, 첫 번째 이제 토지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죠. 다시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예요? 요게 토지 이동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렇게 써요. 지적 측량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토지 표시가 이동이니까 책 좀 보세요. 거기 그 박스에 오시면 자, 한눈에 보기. 정리를 잘랐죠.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다. 잘랐고. 그 박스 보시면, 그리고 요 밑에 보세요. 밑에 1번 박스 밑에 자, 지적 공부의 정리. 그 2번에 지적 정리의 내용 돼 있죠. 그 1번에 토지 이동 나와 있죠. 요 토지 이동이 그 말이에요. 토지 표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이동.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 표시 바뀌었다. 요 말이 다른 말로 토지 이동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요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이렇게 됐고. 첫 번째 그거 나왔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 소유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잘라야죠. 여기는 이제 신규 등록지도 있고, 이제 기등록지도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요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아직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예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지적 공부도 있죠.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앞으로 이제 보세요. 자,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두 개 있으니까 앞으로 권리는 뭐가 기준? 권리는 등기부, 권리관계. 그럼 토지 표시는 대장.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따로 잡으셔야 돼. 그럼 봐요. 자, 소유자가 딱 바뀌면 이때는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등기 먼저. 그럼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자, 등기했다. 그럼 이제 등기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자, 알려주는 거 요게 뭐다? 요게 첫 번째 거죠. 요게 이제 이름이 되게 길었어.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돼. 첫 번째 하세요. 명칭 들어보시면 돼. 첫 번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첫 번째고. 지난주 복습이에요. 새로운 거 나간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자, 등기했죠. 근데요, 등기소가 통지를 안 해요. 통지 안 하면 안 바꿔주겠죠? 그럼 이제 을이 닦아서 내가 소유자니까 바꿔줘.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두 번째는 소유자의 신청.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라.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또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등소가 통지 안 해요. 을도 안 해요. 자,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로 바뀐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세 번째가 이제 소관청의 직권. 이렇게. 그래서 방법 3개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고.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자, 254. 거기 이제 2번에 니은번 기등록지의 소유자 정리. 방법 3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가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두 번째가 소관청의 직권. 세 번째 소유자의 신청. 그래서 방법 3개 이제 명칭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고. 한번 또 보세요. 자, 등록사항 정정은 자, 이렇게 해서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자,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또 똑같죠. 뭐와 뭐? 자,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원시적이 뭐세요? 토지 표시를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에서. 그러면 보세요.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야죠. 그래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렇지. 소관청의 직권. 근데 문제가 뭔가면요. 자, 소관청에서 스스로 바꿔주겠대요.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여기가 이제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9개 외우지 마시고, 자,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이제 그 근거 서류를 자꾸 이제 찾아보셔야 돼. 이렇게 됐고. 이제 첫 번째는 직권이고, 두 번째는 자, 소관청이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면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이렇게 되겠죠.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장 2개인데 아직까지 너무 세부적이니까 이제 제공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구분하세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 정정. 요거는 이제 자, 대장에다가 처음부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성명이나 주소 잘못 적었어요. 그때가 이제 소유자를 정정해야죠. 또 이제 2가지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여기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되죠. 또 보세요. 그럼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그렇죠. 언제나 소유자는 등기부 중심,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미등기치. 자, 미등기지는 신청은 받아주는데 직권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이제 등기부 없죠? 이제 소유자 이름 나온 정확한 서류 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뭐 가족관계 등록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험 보러 가시면 문장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져요. 그 구조를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럼 두 개 더. 촉탁과 통지가 있죠.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하는 건 뭐고? 신청.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토지 이동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토지 이동이니까 표시니까 대장 바꿔야죠. 그럼 대장을 딱 바꿨어요. 그럼 이제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자, 요게 뭐다? 요게 촉탁이에요. 뭔가 하면 국가기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신청했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등기를 이렇게 불러. 촉탁이라고 그러겠지. 촉탁 나와야 돼. 촉탁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촉탁은 이제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X 이렇게. 자, 이유. 자, 신규 등록은 보세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이 토지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그러면 대장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이 토지는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촉탁은 자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럼 또 자 타이틀 보세요. 자 타이틀이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이걸 길게 늘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게 통지한다. 자, 땡땡땡이 누구예요? 이게 소유자예요. 이거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사유가 법률에 9가지예요. 9가지. 근데 이렇게 하세요. 통지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알리죠.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알려야죠. 그래서 또 통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통지는 소관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통지는 언제 한다?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 법률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명칭 자르세요. 이렇게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촉탁과 통지 있다. 4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앞에 부분은 다 끝나요. 이제 공간 정보 파트는. 그럼 쭉 넘어가서 이제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진도 들어가야죠. 자 이제 등기로 한번 가보세요. 자 보시고 요 등기법 여기 한번 펴보세요. 파란 종이 파란 종이 펴보시고 여기 펴보시고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기는요. 자 일단 오늘 수업 스케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요거고 이제 등기의 의 등기가 뭐냐.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종류. 세 번째가 등기의 대상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등기 종류나 의나 종류는 뭐 기본적인 용어 풀이 과정이에요. 보셔야 돼. 어차피 자 하죠. 법률 과목은 용어가 절반이에요.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등기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러게요. 절차법 그래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이제 자 을이 갑에게 뭐 줘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뭘 넘겨줘요?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럼 이제 을 이제 소유자단이다. 자 매매계약 체결해서 대금 다 주고 건물 받았죠? 그럼 이제 을은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다.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죠. 그럼 이렇게 해요. 주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요. 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서류를 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어떤 서류를 주던가요? 인감증명. 오케이. 하나. 또. 빨리 기억을 빨리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뭘 줬나, 이렇게. 그렇지. 그거 줘야지. 등기 권리증.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우리 흔히 맨날 어디 가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그거는 정신명칭이 아니에요. 정신명칭은 등기필 정보라 불러야 돼, 이제. 갑이 줘야 돼요. 인감 줘야죠? 또 이제 갑이 을에게 그거 줘야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류 주문, 을이 이제 그 서류 받아서 이렇게 해야죠, 이제. 자,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합니다. 절차 보세요. 자, 신청. 이제 을이 신청을 딱 해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요? 접수를 받아야죠. 그 다음 이제 심사를 해봐요. 과연 이게 등기할 수 있냐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등기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면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 또 물어봐야 돼요. 이제 민법 진도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민법 진도? 물권법 들어갔어요? 됐어요. 그럼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와야 돼. 민법 186조. 자, 이렇게 쓰였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말 첫 번째.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그랬죠. 자,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럼 보세요. 쉽게 말해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겠죠. 그러면 계약으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말이에요.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이제 자,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뭐까지? 등기까지. 그래서 이제 등기하면 우리 이제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나 더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자, 신청부터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등기 절차 그래요. 그럼 하나 보세요. 자, 그냥 등기예요? 자, 등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계약이 있었죠. 그럼 언제 하는 거면 이렇게 민법에서 맨날 제가 하는 말 있어요. 사고는 누가 치고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는 언제나 민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셔야 돼. 또 하나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매매가 이제 원인이 되겠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 등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요. 요 민법을요 우리가 등기에서는 실체법 그래요. 왜? 민법이 원인이니까. 그 등기는 절차법 그래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인데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는 절차. 자,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저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절차를 잘라요. 두 개로. 또 하나. 신청인데 보세요. 자, 신청을 하면 흔히 여기 이제 세 개 나와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우리나라 원칙이요.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등기하러 올 때.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 그래요. 원칙은 뭐다? 이제 공동 신청이다. 자, 근데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다 받고 서류 줬죠. 그럼 보세요. 자, 을이 등기하러 갈 때 갑이 따라가든가요? 자, 보세요. 자, 매수인 등기할 때 따라가 보신 분? 안 따라가요. 근데 왜 공동이래?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갑의 서류가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이제 공동 신청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이제 서면주의라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을이 등기할 때는 서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서면주의입니다. 이제 자 들어보세요. 자, 몇 개 나와요. 자, 아까 나온 거. 자,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 필 정보. 그다음 이제 인감 증명 나왔죠? 인감 증명 나오고 또 그거 나왔지. 주소 증명 정보. 그게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 그래서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제. 그래서 서류 파트도 되게 내용이 많아요.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원칙은 출석을 해야 돼요. 원칙은 출석한다. 이걸 이렇게 불러요. 출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흔히 묶어서 그렇게 해요. 이제 등기 신청에 3대 원칙을 표현할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절차 있죠? 절차 한번 쭉 잡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자, 보시면, 네,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여기서 이제, 원칙은 공동입니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을 이제 뭘 받아요? 상속. 그럼 이제 보세요. 상속 등기 이거는요.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그렇죠. 갑은 죽고 없죠? 당연히 어떻게 한다? 단독신청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되게 나중에 좀 복잡해질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를 이제 등기신청 형태라 불러요.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원칙은 공동신청. 예외는 단독신청. 뭐 또 이제 아까 나왔던 촉탁 기억나시죠? 촉탁도 한 종류예요. 그래서 촉탁 등기란 말. 그래서 종류를 쭉 이제 구분할 겁니다. 이제 됐고. 그럼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이제 서면주의. 서면주의였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신청 정보와 신청 정보 및 이제 첨부 정보라 부릅니다. 자, 다시 얘기하세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정보라는 말은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정보 대신에 서류 그리시면 돼.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류 파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는 자, 출석주의다. 원칙은 출석을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자, 또 이것만 가면 자,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근데 지금요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 신청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세 개 나올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하나. 두 번째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라는 말 대신에 뭐다? 간단하게 서류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자, 원칙은 방문 신청. 또 하나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이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나머지 뒷부분 이제 접수, 심사, 기록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요 뒤를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신청 후 절차라 표현합니다. 등기에 이제 신청 후 절차. 자, 여기 하나. 자, 등기한이 이제 심사했어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 없으면 등기하면 되겠죠. 등기한이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한이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하라고 각하 처분. 각하. 자, 각하란 말은 이거예요. 자, 등기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각하 처분 딱 떨어지면 또 이제 보세요. 저 갑과 을 이제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한번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죠. 그걸 이렇게 불러요. 이제 이의신청 이렇게 이제 이의신청. 앞으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면 거기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딘가 하면 본문 내용 바로 앞에 자 365페이지 여기 이제 파란 종이 파트 있죠? 여기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절차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핵심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이 지금 쭉 적어놓은 용어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순서 잡으시고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자 거기 자 365 거기 꼭대기에 이제 그 목차와 있죠. 목차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법률 과목은 목차를 좀 잘 보셔야 돼. 목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더 따져볼게요. 자 절차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 1장은 총치 이끌고요. 거기 총설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총치라 쓰기도 하고 총치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챕터 1 자 총설 총칙이고 여기는 5가지가 있어요. 등기의 의, 등기의 종류, 세 번째가 등기의 대상, 그 다음 이제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입니다. 자 등기의 의, 종류,
대상, 효력, 유효권 이렇게 5가지 있어요. 특징 말씀드리면 자, 이 파트가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종류 있죠. 종류가 이제 매년 시험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요 등기할 대상, 요 대상은요. 현재요. 언젠가 하면 24회 때까지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대상도 이제 언제든지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고.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요 파트는 자,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등기 효력, 유효권 파트. 근데 여기가 특징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안 나와요. 최근 5년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 효력이죠. 유효권이죠. 여기가 시험 보라면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민법에 나왔는데 또 낼 필요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일단 총칙 파트는 기본 용어니까 그냥 쭉 이제 훑어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3시간 하고 다음 주 1시간 더 볼 겁니다. 이제 총칙 파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 불러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등기의 기간이 뭘까요? 등기의 기간? 여기가 등기소. 그럼 설비가 2가지 있어요. 설비가 이제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요 2장 파트는 3개 나왔고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네, 등기부. 요 등기부가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럼 자, 이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3개 부분이죠. 제일 앞부분이 뭐였죠? 제일 앞에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 시험 나와요. 또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 기록사항들. 또 이제 아파트는 좀 특이하거든요. 그 시험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등기소 등기하는 게 용어 뜻만 하고 읽어오시면 되고. 저희 시험은 여기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3장을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총론. 언제나 총론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등기 절차 봤죠? 그 절차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아까 타이틀 4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등기 신청 형태. 여기 있어요.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형태 파트. 이게요. 신청주의도 있고 신청주의 예외도 있고. 자, 분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만 첫 번째 이렇게 해요. 등기 신청 형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이렇게 하세요. 제목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자,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서류. 여기는 쉽게 말하면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쉽게 쓰면 좋은데 막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용어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가 이제 해결하셔야 된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 방식은 딱 2가지. 우리 흔히 하던 출석 신청, 방문 신청. 또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 이제 전자 신청이 가끔 나와요. 가끔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신청 후. 요 신청 후가 그지 거기에요. 아까 나왔던. 아까 각하 나왔죠? 자, 등기부 기록을 거부한다. 그게 뭐다? 각하. 또 각하 처분 딱 떨어지면 신청이 기분 나쁘죠? 한번 싸워야지. 그게 이제 이의 신청. 그게 시험 나와 이제. 그래서 총론 파트를 이렇게 크게 4개로 잘라요.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특징이요. 여기서 자, 형태 파트 있죠. 등기 신청 형태. 여기가 보통 한 해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특징이 뭔가면요. 올해 31회 시험에 3문제 나왔어요. 형태 파트 한 3문제. 느낌이 내년에도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등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3장 제목은 절차 총론 그랬습니다. 총론이고. 그럼 4장과 5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4장, 5장. 요 두 개를 묶어 놓으시고요. 앞에 하나 적으세요. 절차 강론 그래요. 자, 보세요. 3장은 총론이죠. 그럼 4장과 5장은 묶어서 절차 강론이에요. 강론. 자, 그럼 이 강론은 언제나 총론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제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보시고 강론인데 4장의 제목은 표시등기. 자, 특징 표시등기예요. 최근 10년간 딱 2문제 나왔어요. 2개 나오면 난이도는 최하예요. 이제 여기 표시등기 뭐 별문 적고 이걸 이제 기억 불러요. 표시에 관한 등기.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자, 책 보시면 챕터 4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표시등기라고 이렇게 이제. 5장은 권리에 관한 등기죠. 요거 이제 여기 이제 권리등기. 그래서 권리등기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표시등기는 최근 10년간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랬죠. 얘는요 기억하세요. 얘는 매년 나와요. 7개 내지 8개. 근데 문제가요, 우리 등기법이 몇 문제 시험 나오죠?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몇 문제라고요? 7개 내지 8개 나온다고. 또 막 계획을 세우겠지. 앞으로 어디 하면 공부하면 된다? 아니, 그럼 안 돼. 언제나 법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공감 문제. 요 강론은 총론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언제 등기는 3장과 5장을 보셔야 돼요. 5장. 자, 제목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소유권. 자, 하나 적어놓으시고. 자, 소유권 파트는 보통 한 해에 3문제 나와요. 보통 한 해에 3문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번에요,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무슨 등기?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 그게 매년 시험 나와요. 하나씩. 하나 나오고. 그럼 이제 이전 등기가 보통 한 해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파트가 보통 한 해 3개 나와요. 이제 꼭 잡으셔야 돼. 자, 그다음 용의권. 자,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물권법 공부하고 있다고. 자, 그럼 다시 용의 물권 뭐가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용익 물권이죠. 자, 보세요. 용익이란 말이 뭔가면요, 요게 사용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의 준말. 그래서 용익권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용익 물권 공부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요. 지상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묶어서 용익 물권 그래요.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여기다가 임차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용익권 그래. 임차권은 채권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타인의 분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요 포함시켜서 용익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용익권, 요거 이제 매년 나와요. 한 해 하나씩. 한 문제. 기본 나와요. 그럼 이제 저당권. 저당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가장 많은 등기가 무슨 등기가요? 저게 제일 많아요, 저당권이. 이것도 시험 나와, 매년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자, 여기 기억하세요. 자, 구분 건물 그럼 뭘까요? 그렇지. 자, 보세요. 아파트 101동이 있죠. 크게 볼 때는요,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에요. 101동이. 한 개 건물이고, 요 101동을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구분 건물 그래요. 앞으로 이제 구분 건물 나오면 뭐다? 아파트. 요건 이제 가끔 나와요.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뽑아놨습니다. 됐고. 그럼 이제 요 가등기요. 자, 기억할게요. 가등기는 특징. 자, 최근 11년간 11문제 나왔어요. 11년간 11문제. 한 해 하나씩 기본.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거만 세도 벌써 6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언제나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말소 등기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5장, 요 권리 등기가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요? 기본되는 권리입니다. 기본 사항이고. 근데 문제는 어차피 보세요. 어차피 강론 파트는 뭔가면요, 총론을 봐야 강론이 따라와요. 자, 앞으로 등기는 언제나 3장과 5장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듣고, 그리고 자, 12문제 나오면, 자, 특징. 이 등기는 진짜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법무사 시험 들어보셨죠? 법무사 시험이 1차가 8과목이에요. 8과목? 뭐 보면 이제 민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쭉 들어가요. 근데 그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등기 때문에 포기해요. 어려워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등기가 주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우리 시험은, 자, 이렇게요.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여기서요, 최소한 9문제나 10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지문들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기본 점수는 나와요. 이제. 그럼 또 보세요. 또 하던 말. 자, 공간정보법 12개 나온다 그랬죠?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네, 12개 그랬어요. 속으로 또 웃어. 말이 되냐, 씨. 말이 된다니까. 공간정보법. 사회에서 들어봤어요? 아예 못 들어봤죠?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얘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12개 나오는데 새로운 문제 만들 게 없어요. 12개 나오면, 하는 말,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 등기는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함부로 못 내요. 함부로 내면 다 꽈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12개 나오면 최소한 8개는 맞히게 줘요. 하던 말. 그래서 공시법 24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20개를 맞출 수 있어요. 기본만 딱 하시면 돼. 기본만 하시면 돼. 그래서 하는 말. 자, 근데 어차피 지금은 초반이죠? 지금부터 막 외우는 시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자꾸 들으셔야 돼. 들으시고 암기는 언제부터? 한 7, 8달부터 해도 괜찮아요. 시험 언제 보니까? 내년 시험 말해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났는데 이렇게 했어요. 수업 끝나고요. 오늘 수업 내용을 다 외워버렸어. 그냥 승질 나가지고 다 그냥 다 외워버렸어 그냥. 근데 그거 뭐 할 거예요? 외워보니 뭐 할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막 열받지 마시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저께 인천 수업했는데 웬 분이 그래요. 승질 나가지고 다 외워버렸대요. 그냥 그날 수업을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다음날에 왔더니요, 한 개도 모르겠더래요. 뭘 했는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바본가 보다 이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지금 원래.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자꾸 들으셔야 돼.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가시죠. 자, 1장 보겠습니다. 자, 1장. 자, 366. 자, 1장에 총설되어 있고요. 이 총설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총칙이란 말과. 다른 용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용어인데 표현 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첫 번째. 요거 와야죠. 등기의 의. 자, 이제 등기인데. 자, 의를 보기 전에.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거 기억나세요? 자, 지적의 의. 우리가 제일 첫 주에 그거 했잖아요. 지적법 공부했죠? 공간정보법. 다른 말로 지적법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적의 의가 뭐다? 딱 세 단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에요. 그럼 봐요. 그럼 자, 등기는 뭘까요? 비슷해. 다시. 자, 보세요. 지적의 대상은 토지였죠. 등기 대상은 뭐예요? 아니지. 그치. 정시명칭이 부동산 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은 뭐다? 부동산이지. 그럼 이제 등기법에는 어떤 장부가 와요? 등기부가 오겠지. 그럼 기록한다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가 뭐냐? 딱 물으면 딱 세 단어예요. 뭐?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등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여기 책 보시면 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 자, 그 의들 외우지 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간단하게 딱 세 단어.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게 등기예요. 자, 다시. 자,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여기 지금 제가 바꿔놨어요. 등기 기록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우리 옛날에는 등기부 그랬죠? 근데 지금은 등기 기록 그래요. 자, 거기 일단 들으세요.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또 그러세요. 뭐 그게 쉽냐? 알았어. 내가 늘려볼게. 자, 쓰지 말고. 자, 등기 기록의 기록은 누가 해요? 등기관이겠죠. 자, 또 부동산 나왔죠?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또 나오겠죠. 이걸 자꾸 쪼개면 돼.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등기 기록 나왔죠?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인데, 자, 표제부에는 뭘 적어줘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그것도 집어넣어. 그렇게 한 적어도 한 3줄 나올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늘리지 마시라고. 지금은 가장 핵심만 딱 잡아야 돼요. 핵심.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근데 이제 요 용어가 이제 약간 낯설 거예요. 한 체크해 놓으세요. 좀 이따 나와요. 자, 첫 번째 의 보셨고,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의는 읽어보시되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좋고, 두 번째 요거 와요. 이제 자, 용어의 정의. 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자,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요게 법률 조문이에요. 자, 양가로 2번. 자, 등기법상 용어 정의. 자, 1번 볼게요. 자, 등기불안. 자, 체크하세요. 전산정보 처리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체크하세요. 편성한 것을 말한다. 편성한 것. 그 말이 포인트예요. 편성한 것. 자, 잠시 접어 놓으시고, 자, 3번 먼저 가세요. 3번. 자, 등기 기록이란 체크하고, 등기 기록. 일필의 토지,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1필의 토지,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예요. 자,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옛날에요. 등기부가 종이등기부죠. 그럼 지금요. 등기소 가면은 종이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요걸 전산 시켜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자, 다시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묶어놓은 세트가 등기부예요. 약간 바뀐 거예요, 지금.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묶어놓은 세트가 뭐다? 그게 등기부입니다, 이제. 의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흔히 쓴 용어니까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묶은 세트가 뭐다? 그게 등기부.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2번.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서 부본 동그라미. 부본 동그라미 치고, 이제 옆에 보세요. 자,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 자, 뭔가 하면 이제 다시요. 자, 좀 전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아니고 등기 기록입니다 그랬죠. 이 기록이란 말은요. 컴퓨터 안에 정보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자, 나중에 자, 바이러스 먹어서 싹 날아갈 수 있죠. 이제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요. 그 복사를 해놔야 돼요.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4번. 자, 등기필 정보 체크하시고. 그것도 이제 즐겨 쓰는 단어예요. 자, 옆에 보세요. 자,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자, 줄으세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자,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럼 등기관이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이제 등기관은요. 을이 소유자구나 알아야 몰라요. 등기 중개했잖아. 을 앞으로 지금 해놔서 알고 있죠. 그때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주는 서류가 등기필 정보라고. 흔히 사회에서 뭐라 불렀어요? 등기 권리증 그랬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자, 등기 권리증 나나 그러지 마요. 좀 되게 없어 보여. 자,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제 용어하셔야 돼. 됐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 이제 네 개의 지문이요. 현재 법률 조문이에요. 정확히 이제 아셔야 돼. 이제 네 개. 용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등기의 시기. 자, 거기 양가로 3번이죠. 양가로 3번은 별표 3개 딱 치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법률 조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등기의 접수 시기. 자, 체크하세요. 등기의 접수 시기. 자, 집판 보시고. 자, 우리 맨날 보는 사건 이거죠. 이번에 이제 자,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 줬죠. 대금 주문.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그럼 이제 을은 소유 자단이다. 아직 아니죠? 그럼 이제 을 등기소 가서 이제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뭐 하고 접수를 받고 그럼 심사를 해야죠.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수 있느냐 심사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등기 절차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예요. 그럼 현재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가 언제예요? 신청을 딱 해서 아니 등기의 접수 시기. 여기 신청했죠. 그럼 등기관이 뭐 하고 접수를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접수 시기가 언제? 서류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문제가 온 거면 현재 지금은요. 등기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전자 신청은 접수된 거 된 거 안 된 거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체크하시고 여기 옆에 자, 1번 보세요. 3번에 1번. 자, 줄 그시고 등기의 접수 시기. 자,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줄 긋고 자, 줄 그세요. 등기 신청 정보. 그럼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등기 신청 정보. 간단히 말하면 요게 그예요. 등기 신청서. 신청서.
자, 거기에 이제 보세요.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잠깐만요. 어디?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거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요. 거기 다 신청을 하고 나서 누르게 돼 있어요. 저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현행법상 등기에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날 때 이제. 그렇지. 그래서 보세요. 또 보세요. 자, 우리 그럼 방문 신청할 수 있죠. 그때는 접수 시기 언제예요? 그때 똑같아요. 그때도 처리 조직에 저장된대요. 이렇게 이제. 요 구분하시면 안 돼. 요게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첫 번째고. 자, 또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하세요. 자,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자, 밑에 이제 2번에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명칭이에요. 자, 효력 발생 시기인데,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럼 저 을은요,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보세요. 보시면 여기 꼭 요 말이 빠지면 안 돼. 등기를 마친 경우 이 말이 와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신청했죠. 등기했어요. 등기하면 이제 보세요. 등기하면 저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 여기 접수한 때부터 쓰여 있잖아. 이때부터 봐주겠다고.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해야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등기할 때까지는 요 가운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얼마쯤? 보통 한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2, 3일 걸리니까 요 시기를 없애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말이 와야 돼. 요거 빠지면 안 돼요. 등기를 마친 경우 이 말이 왔어요. 마친 경우 언제부터? 접수한 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소유자로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시간적 갭을 없애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요 두 개는 기억하세요. 요 두 개는요. 자, 현재 법률 조문이고요. 매년 뜨는 지문들이에요. 자, 첫 번째 다시 현행법상 등기에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나오고. 자, 두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이 시기를 이제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자, 셀프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접수 딱 시키면 등기에 딱 그래요. 등기한이 한 3일 후에 오세요 그래요. 한 3일 후에. 뭔가 하면 요 등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한 3일 후에 딱 가서 이제 저 받아오는 거야. 약간. 등기 필 정보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 두 개는 두 문장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자주 이제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옆에 가서 이제 거기다 이번에 등기 기능이 있죠? 그 등기 기능은 이번 달은 보지 마세요. 거기 다 왠가하면 그냥 다 민법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제 제공만 뽑아놨습니다. 등기 기능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등기제도의 입법예. 자,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자, 세부 사항은 필요 없고요. 용어 뜻만 쭉 아시면 돼. 용어 뜻만. 자, 용어 뜻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입법예를 크게 이제 오늘 4개만 뽑아놨어요. 자, 첫 번째 체크하세요. 등기부 편성 이거예요. 등기부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두 가지 있어요.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물적 편성주의와 또 하나 인적 편성주의가 있다. 그 제목 체크하세요.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 체크하고. 자, 그럼 또 하나. 자, 책 좀 보시죠. 거기. 자, 물적 편성주의 옆에 줄 준 것에 밑에 줄. 1부동산 1등기 기록. 찾았어요? 그럼 봐요. 물적 편성은 무슨 말? 무슨 뜻? 물건별로 등기부를 따로 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요게 이제 우리나라 취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인적 편성주의죠. 자, 요거 뭔가면요. 인이 그거예요. 소유자. 자, 이제 이런 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뭔가면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어요. 소유자가 A예요. 그럼 이제 A 명의로 등기부를 딱 만들어요. A의 등기부 이렇게. 적어줘요. A라는 사람은 어디 토지, 어디 건물, 어디 상가가 있더라. 이렇게 적어줘요. 요게 이제 소유자 중심으로 만들어놨어요. 딱. 그럼 이제 보세요. 인적. 이거는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다 적어놨으니까 세금 거둘 때는 참 좋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부동산을 빠뜨리기 쉽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기 장단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주의다?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 물적 편성은 다른 말로 이제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있죠. 명칭.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또 두 가지예요. 원칙은 공동 신청, 예외는 단독 신청. 자, 아까 했죠? 자, 이렇게 해서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원칙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을이 등기를 할 때 갑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근데 우리는 맨날 공동이라 우겨요. 왜 공동? 우리는 이제 갑의 서류가 오면 갑을 온 걸로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원칙이 뭐다? 이제 공동 신청주의 이렇게 합니다. 됐고, 그럼 또 이제 단독 신청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아까 단독은 고기하세요. 상속 등기.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은 을.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상속 등기해야죠.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그 이제 단독 신청 그 말입니다. 좀 이제 하나만 더. 자, 이제 찍기 연습. 자, 책 좀 보실래요? 거기 공동 신청주의 돼 있죠. 옆에 그런 말이 나와요. 줄 준 거 보세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나왔어요. 찾았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이제 거기 넣으시고, 이제 뭔가 느낌 있게 와요. 읽어보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편안하게 찍으세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죠?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 권리자. 자, 봐요. 자, 막 찍지 말라니까. 등기 권리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래,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그게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누구? 우리지.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또 보세요. 등기 의무자. 무슨 뜻?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사람. 누구? 매도인, 갑. 이렇게 고치죠. 그러니까 뭔가면요. 자, 용어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요. 등기 권리자. 무슨 뜻?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제. 다음 주에 보자고. 다음 주에. 오늘은 맛배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독 신청은 뭐 똑같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거 하세요. 이제 등기의 심사 방법. 자, 줄 그세요. 자, 두 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다. 돼 있고. 옆에 줄 좀 긋게요. 이렇게 하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옆에 줄 그세요. 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범위를. 자, 그럼 줄 그세요.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 심사. 가로 속에 뭐라 쓰여 있다? 서류만 심사. 뭔가면요, 이렇게요. 요 등기가는요, 형식 심사는 이렇게 합니다. 형식적은 요 등기가는 을이 가지고 온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주의? 그게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 다음 또 2번 실질적 심사주의. 자, 옆에 줄 그세요. 자, 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와 실체관계 관계까지 심사하는 것. 뭐까지? 실체관계까지. 이렇게.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하러 딱 갔죠. 그럼 이렇게요. 요 등기가는요, 을이 가지고 온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무슨 심사주의?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형식적.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자, 독일.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독일은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을이요,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오겠죠. 그럼 등기 안 받아줍니다. 돌려보내버려요. 뭔가 하면 독일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공증을 받아와야 돼요. 자, 우리 빌딩에 비해 공증 쓰인 거 봤죠? 자, 보세요. 자, 요건이 뭔가면요, 요 공증은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 7년 넘은 변호사만 돼요. 또 개인사무소 못해요. 법무법인만 할 수 있어요. 엄격해요. 그리고 요건요,
법무부 장관의 지정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변호사는 일반 사인이죠. 근데 이렇게 해요. 요 변호사가요, 갑과 을이 공증받으러 왔어요. 그럼 변호사가요, 이제 이렇게 해요. 갑과 을을 불러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 대금 준 거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공증을 딱 해줘요.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독일 얘기예요. 그럼 독일은 이제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럼 등기한이요, 소리습니다 또 해요. 이상 없죠? 그러면 등기한 게 아니고 갑과 을또 불러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등기해줘요. 요게 무슨 주의다? 요게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요 실질적, 요거를 취하면은 부실 등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근데 등기는 빨리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형식적. 우리나라는 부실 등기가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죠. 대신에 뭐는 좋아요? 등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지,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이런 게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정책의 문제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오래됐으니까 실적 심사를 가고, 우리는 뭐로 간다? 이제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걸 말하면 이제, 자, 이제 또 딴 얘기 막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민법 시간에 등기의 공신력 들어봤나요? 그거와 이어진 사항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오늘 결론만 아시면 돼. 자, 우리나라 무슨 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됐고.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등기와 물권 변동. 이제 제목 체크하세요. 하나는 성립요건주의. 또 하나는 대항요건주의다. 자, 이거 들어보시고. 자, 성립요건주의. 자, 민법에 나왔죠? 이렇게 했어요. 다시. 자,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까지? 등기. 등기가 이제 하나의 성립 요건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뜻이에요. 또 이제 대항 요건은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자, 그냥 하나 들어보세요. 자,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 보다 보면 노름하다가요, 돈 다 잃었어요. 막 뛰어서 뭐 갖고 와? 집문서, 땅문서 걸고 한 판 또 했죠. 또 졌네? 상대방이 집문서를 딱 끌고 가죠. 그 순간에 소유가 너무 갚버려요. 이게 대항요건주의예요.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 원래 등기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거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권리는 변동하는 걸로 봐줘요. 근데 등기는 왜 한다? 자, 대항. 자, 다시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3항에 이렇게 쓰세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권리의 주장이에요. 뭔가 하면 요거는요,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해요. 근데 등기는 왜 한다? 그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 말이죠. 이렇게 불러요. 이제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또 이렇게 명치 보시면 되고. 결론은 우리나라는 자, 무슨 주의를 취한다? 우리 이제 성립요건주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보세요. 자, 민법과 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들이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 민법이랑 최대한 안 겹치게 뽑아놨어요. 왜냐하면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도 보게 되니까. 오늘은 이제 용어 뜻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등기 종료.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